자, 지금부터 여러분 테마 비과세 관련된 내용 좀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여기 비과세, 취득세 비과세를 들어가기 전에 우리가 좀 기본적인 개념으로 여러분 비과세라는 개념과 그다음에 감면, 면제 등 세액 감면과 세액 공제라는 것 좀 먼저 확인하고 좀 넘어갑시다, 여러분. 예, 이건 우리 세법에 공통이 되는 사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확인해 주셨는데, 자, 여러분 우리 비과세 그러면 방금 전에 우리가 우리 지방세법에서 취득세 과세 대상은 부동산, 그다음에 차량, 기계장비, 선박, 항공기, 임모, 예, 그다음에 광호권, 어업권, 그다음에 골프용권, 콘도미니엄권, 승마용권, 요토용권 이렇게 구분했었죠. 자, 그런데 이렇게 과세 대상으로 열거되어 있더라도 비과세에 해당이 되면 과세 대상에서 어떻게 하는 거다 여러분? 제외하는 걸 말합니다. 그러니까 결론은 비과세는 과세를 한다 안 한다? 안 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비과세 해당이 되면 과세 대상에서 아예 제외되는 거기 때문에 얘는 납세 의무가 발생하지 않는다. 납세 의무 자체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얘는 납세 의무자가 아니기 때문에 별도의 신고나 또는 이런 것을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세액 감면이나 세액 공제라는 것은 둘 다 하나같이 공통점 뭐냐 여러분? 산출세액에서 얘들은 산출세액에서 일정한 금액을 이렇게 감액해 주는 것, 산출세액을 줄여주는 걸 바로 뭐라냐? 세액 감면과 세액 공제랍니다. 이때에 세액 감면은 산출세에서 일정한 비율로 빼는 걸 바로 뭐라냐면 세액 감면이라는 거고요. 세액 공제는 산출세에서 일정한 금액으로 빼는 걸 바로 뭐라냐면 여러분 세액 공제랍니다. 그러면 비과세는 여러분 과세 대상에서 아예 제외되는 거기 때문에 납세 의무 자체가 발생해요? 안 해요? 안 해. 그렇기 때문에 얘는 발생 자체가 안 되기 때문에 납세 의무 자체가 발생되지 않는 거기 때문에 발생되지 않기 때문에 얘는 세액 계산을 한다 안 한다? 세액 계산 자체를 안 합니다. 아예 세액 계산 자체를 안 해요. 그러니까 세액 계산 자체를 안 하니까 비과세 주시오라는 신고 납부라는 것이 있다 없다? 없다입니다. 근데 이러한 세액 감면과 세액 공제는 과세 대상으로 확정이 돼서 납세 의무가 발생한 겁니다. 납세 의무가 발생한 겁니다. 그래서 얘는 납세 의무가 발생했기 때문에 반드시 뭐를 계산하냐? 세액을 계산하셔야 됩니다. 세액을 계산하셔야 돼요. 그럼 여러분 우리 모든 조세 세액은요 두 가지 계산입니다. 항상 과세 표준에다가 뭐를 곱해서 세율을 곱해서 뭐가 나오냐? 산출세액이 나옵니다. 산출세액이 나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걸 꼭 기억해 두셔야 돼요. 그래서 뭐에다가 과세 표준에다가 뭘 곱해서 세율을 곱해서 뭐가 나온다 그러면 산출세액이 나온다는 걸 꼭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걸 어떻게 외우냐? 과세산 이렇게 외우셔야 됩니다. 과세 표준에다가 세율을 곱해서 뭐가 나오는데 산출세액이 나온다. 이거는 모든 조세의 기본이며 공통이며 예외가 없습니다. 그래서 무조건 과표에다 세율을 곱해서 뭐가 나온다 여러분? 산출세액이 나온다는 걸 꼭 기억해 두셔야 합니다. 그러면 비과세라는 것은 아예 과세 대상 자체에서 제외되는 거기 때문에 납세 의무 자체가 발생하지 않는다. 따라서 세액 계산 자체를 한다 안 한다? 안 하는 거죠. 그런데 세액 감면이나 세액 공제라는 것은 과세 대상으로 확정돼서 납세 의무가 발생돼서 반드시 뭐를 계산한다? 여러분 세액을 계산한다는 거죠. 세액 계산. 그래서 과표에다 세율 곱해서 뭐가 나온다? 산출세액이 나왔다는 얘기입니다. 이때 이 산출세액에서 일정한 비율로 빼는 걸 뭐라고 표현한다라고? 세액 감면이랍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50% 세액 감면한다 봅시다. 50% 세액 감면 대상이다. 50% 감면 대상이다. 그러면 요 산출세액의 몇 프로를 50%를 빼란 얘기입니다. 50%를 빼란 얘기죠. 이때 특히 여러분 감면 비율이 뭐인 걸 100%인 걸 감면 비율이 100%인 걸 이걸 바로 뭐라냐? 다른 말로 면제라고도 표현합니다. 면제. 왜?
산출색이 얼마가 나왔든지 얼마가 나왔지 100%다 빼라는 거기 때문에 나빠는 색이 있는 거 없는 거 없죠. 그래서 이걸 다른 말로 뭐라 표현한다 여러분? 세액 면제를 한다라는 걸 잊지 마셔야 합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말하지만 세액 감면은 산출색에서 뭐 하는 걸 말한다? 빼는 것을 말하는데 비율로 빼는 거다. 이 비율로 빼는 것을 말한다라는 걸 잊지 마시고요. 세액 공제는 산출색에서 뭘로? 일정한 금액으로 빼는 걸 말합니다. 그랬죠? 일정한 금액으로 빼는 걸 뭐라 표현한다 여러분? 세액 공제를 한다는 걸 잊지 마시기 바라겠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때의 이 비과세는요. 개별세법에서 규정되어 있습니다. 개별세법에서 규정이 되고 있고요. 개별세법에서 규정이 되고 있다. 그러면서 얘는 영구적 규정입니다. 영구적 규정. 즉 해당 비과세 규정이 삭제가 되지 않는 한 끝까지 계속한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이러한 세액 감면이나 세액 공제는 여러분 얘는 개별세법에서 규정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지방세 같은 경우는 지방세 특례 제한법에서 규정이 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국세 같은 경우는 조세 특례 제한법에서 규정하고 있다는 게 특징입니다. 그러면 지방세와 관련된 감면이나 공제 규정을 찾아보고 싶다. 그러면 어디 찾아봐야 된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지방세 특례 제한법을 찾아봐야 된다는 얘기고요. 그 다음에 양도소득세나 기타 소득세 또는 법인세 또 상속세 증여세는 국세와 관련된 감면과 공제를 찾아보고 싶다. 그러면 어디 봐야 된다 여러분? 조세 특례 제한법이다라는 걸 여러분이 찾아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때 이 지방세 특례 제한법이나 조세 특례 제한법은 영구적 규정이 아니라 여러분 얘들은 한시적 규정입니다. 한시적 규정. 그래서 일몰제를 도입해서 영원히 존속하는 것이 아니라 일정한 기간 동안만 적용하겠다 그 얘기가 되겠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렇게 좀 봐주시고요. 자, 그럼 우리는 지금 취득세 비과세는요. 취득세 비과세는 특히 두 가지로 구분합니다. 첫째, 과세권자에 대한 비과세가 있고요. 두 번째, 기타 형식적 취득에 따른 비과세 두 가지로 구분한다는 것이 특징이 되겠네요. 그래서 우리 교재를 보시면 첫째, 1번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조합 밑줄 여러분 이걸 우리는 뭐라 표현하냐? 과세권자랍니다. 과세권자서 과세권자는 국가 바로 지방세 아니 국세의 과세권자죠. 그 다음에 지방세는 누가 과세하는 거죠? 지방자치단체가 부과하는 거죠. 또는 지방자치단체 조합이 나왔네요. 그래서 여기 국가는 국세 과세권자고 지방자치단체나 지방자치단체 조합은 지방세 과세권자죠. 그래서 이렇게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 조합이란 과세권자가 자기를 위하여 취득하면 취득세 과세 안 하겠다. 자, 국가 등의 부동산 취득하면 과세 안 하겠다. 지방자치단체가 부동산 취득하면 과세 안 하겠다는 얘기입니다. 여기에다가 우리 이제 뭐가 나오냐? 외국 정부나 주한국제기구가 나옵니다. 주한국제기구. 그래서 이렇게 외국 정부나 주한국제기구가 나오면 이때는 취득세 비과세입니다. 근데 만약에 여러분 여기 과세권자가 나올 때 여기 주의합니다. 외국 정부는 여러분 항상 상호주의에 따른다는 걸 기억해 두셔야 합니다. 상호주의. 즉 아무리 외국 정부가 취득했다 하더라도 그쪽의 외국 정부가 우리나라 정부의 취득에서 과세라면 우리도 그쪽 나라가 우리나라에서 과세면 우리도 뭐 하겠다? 과세하겠다는 얘기야. 이걸 바로 뭐라 한다 여러분? 상호주의를 한다. 그래서 여러분 항상 외국 정부가 나오면 반드시 뭐를 확인하셔서 상호주의를 확인하셔서 그쪽 나라가 비과세면 우리도 비과세. 그쪽 나라가 과세면 우리도 뭐 과세. 이걸 바로 뭐라 표현한다 여러분? 상호주의를 한다는 거죠. 제가 저희 집사람한테 가장 많이 듣는 말이 바로 상호주의입니다. 네가 처갓집에 잘해야 나도 시댁에 잘할 거 아니냐. 이게 바로 뭐예요 여러분? 상호주의란 얘기죠. 예. 그래서 저는 불만인데 상호주의 관계없이 잘해주길 바라는데 그게 잘 안 되네요. 여러분은 어떤지 모르겠지만 어쨌거나 외국 정부가 나오면 무슨 주의를 취한다? 상호주의다. 그 다음에 주한국제기구가 자기를 위하여 취득하면 그래서 이렇게 과세권자나 외국 정부나 국제기구가 직접 취득하면은 취득세 과세한다 안 한다? 안 한다는 얘기죠.
근데 두 번째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귀속 또는 기부 체납하는 거죠. 귀속 또는 기부 체납하는 부동산이나 또는 사회 기반 시설에 대해서는 이때는 비과세하겠다는 얘기입니다. 다음 주의사항은 여기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조합에 직접 비과세를 해주는 것이 아니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 조합에 뭐 귀속 또는 기부 체납하는 부동산이나 사회 기반 시설을 귀속 또는 기부 체납하는 누구한테? 민간 사업자한테 비과세 해주는 겁니다. 민간 사업자. 그래서 민간 사업자가 부동산 등을 취득해서 또는 사회 기반 시설 취득해서 요거를 누구한테? 국가 등에 귀속하거나 기부 체납하면은 이때는 뭐단 얘기야? 그 민간 사업자에 취득해서 과세를 안 하겠다는 얘기입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이렇게 귀속 또는 기부 체납 조건으로 비과세를 해줬는데 그 후에 귀속 또는 기부 체납을 하지 아니하거나 또는 귀속 또는 기부 체납했더라도 그 반대급부를 받으면 이때는 비과세에 대해서 제외한다는 거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형식적 취득에 대한 비과세 갑시다. 자, 요거는 사실상의 취득이 아니라 형식상 취득입니다. 이때 형식적 취득의 대표가 바로 뭐냐 여러분? 신탁법상 신탁입니다. 이거는 여러분 신탁이라는 것을 민법에서 다 배우십니다. 그래서 신탁법상 신탁으로서 신탁 등기가 변경될 때에 그 신탁 계약 당사자인 위탁자로부터 수탁자 소유권이 이전에 따라 수탁자 취득이라든지 또는 신탁 계약이 해지가 되거나 종료가 됨으로써 수탁자로부터 위탁자에게 소유권이 환원했다는 그 위탁자 취득이라든지 또는 수탁자 경질에 따라서 수탁자부터 신수탁자에게 소유권이 이전될 때 그 신수탁자의 취득은 뭐다냐 여러분? 비과세다 그럽니다. 그래서 결론 이렇게 신탁법상 신탁으로서 신탁 등기가 변경될 때 그 신탁 계약 당사자인 누구 간에 왔다 갔다 하면 탁자 간에 왔다 갔다 할 때는 비과세라는 걸 꼭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위탁자 또 수탁자 소유권 되면 수탁자 취득, 수탁자 위탁자 소유권 한에 따라서 위탁자 취득 또는 수탁자 경제에 따라서 수탁자 신수탁자 소유권이 따른 신수탁자 취득. 무슨 소리인지 못 알아듣게 딱 괜찮아요. 그냥 누구 간에 왔다 갔다 하면 탁자 간에 왔다 갔다 하면 이거는 사실상 취득이니까 형식적 취득이니까 과세를 한다 안 한다? 안 한다. 단 주의사항이 있어요 여러분. 단 이렇게 신탁법상 신탁으로서 신탁 등기에 변경되는 신탁 재산이라 하더라도 주택법상 주택조합이나 또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상 주택재건축조합이 취득하는 조합주택 이런 주택법상 주택조합이나 정비법상 주택재건축조합과 조합원 간의 신탁이라든지 또는 이러한 주택법상 주택조합이나 정비법상 주택재건축조합이 취득하는 뭐 비조합원용 토지일 때는 이때는 비과세 대상에서 어떻게 한다? 제외한다. 비과세 대상에서 제외한다는 것은 뭐를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과세를 하겠다 그 얘기라는 걸 잊지 마시기 바라겠습니다. 두 번째 이제 여러분이 잘 아시다시피 우리 관련 법률에 따른 환매권 행사죠. 환매권. 여러분 환매권은 민법에서 다 배우셨을 겁니다. 그래서 매도자와 매수자 간의 매매 계약을 체결하고 매매로 소유권을 넘겼지만 매도자가 일정한 기한 내 당초 약정한 정한 기한 내 권리를 행사하면 다시 되사올 수 있는 권리를 뭐라고 하죠 여러분? 환매권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환매권을 행사했다. 그 환매권을 행사했다는 것은 매도자로부터 매수자한테 넘어갔다 다시 매도자한테 되돌아온 거기 때문에 이때는 사실상 취득이다, 형식상 취득이라는 얘기죠. 근데 그것이 징발재산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이라는 기타 법률에 따른 환매권 행사이기 때문에 이때는 자발적, 강제적. 그래서 이때는 비과세다 그 얘기입니다. 세 번째가 이제 여러분 꼭 기억해 두십니다. 임시응행장이죠. 그래서 임시흥행장 또는 공사 현장 사무소라든지 이런 식으로 임시용 건축물 취득했다. 그래서 임시흥행장이나 공사 현장 사무소도 여러분 임시용 건축물 취득했다고요. 그럼 이때 임시용 건축물은 가건물이죠. 가건물. 건축법상
의 건축물이 아닌 가건물이기 때문에 얘는 뭐가 없다 그러면 등기가 없습니다. 건물 등기가 없죠.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임시용 건축물을 뭐하면 취득하면 이때는 과세를 한다 안 한다? 안 한다 그입니다. 다만 무조건 과세를 안 하면 요 비과세 규정을 악용할 소지가 있기 때문에 이때는 예외적으로 조건을 걸합니다. 단 취득 후 몇 년을 초과해야 되냐 안 해야 되냐? 1년을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는 조건을 걸어놨다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항상 여러분 임시용 건축물이 나오면 1년을 초과했는지 안 했는지를 확인하셔서 1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면 비과세고 1년을 초과하면 과세라는 거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4번 우리 주택법상 주택법상 공동주택이죠. 이때 주택법상 공동주택은 여러분 아파트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러한 주택법에 따른 공동주택의 개수로 인한 취득으로서 그 개수 당시 주택의 시가총액이 9억 원이죠. 9억 원 이하인 주택과 관련된 개수로서 건축법상 대수준을 제외한 취득에 따른 비과세라는 걸 확인해 주셔야 합니다. 요거는 조금 외우기 힘드니까 여러분 4번은 뭐를 말하냐면 여러분 요거는 아파트의 노후화된 뭐 엘리베이터 등 건축물의 부대 설비를 교체하는 과정에서 이때의 그 노후화된 엘리베이터는 바로 취득세 과세 대상인 건축물에 부수되는 시설물이지만 이렇게 노후화된 걸 교체할 때는 과세를 하지 않겠다라는 의미로서 해석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요게 바로 취득세 비과세 대상이 됩니다. 다음 주의사항이 있습니다. 이렇게 취득세 비과세 대상이라더라도 취득세 중과세 대상에 해당이 되거나 수익사업에 할당할 때는 비과세 대상을 제외되는 거죠.